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단장님 그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네. 아, 예. 아, 그 제가 그, 그, 우리 단장님이 그 서북 청년단 결성한 취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탄계국에서 이제 애국 활동 가열차게 하는 모습도 제가 사실 먼 발치에서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네네. 어제 우연찮게 그 이제 그 유튜브에 그 이제 단장님 동영상이 있길래 내용은 보지 않고 또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사실 짐작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이분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단장님은 그냥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분으로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거짓말 시키고 이렇게 장난친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전화 끊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 갖고 계시고요. 그냥 애국 활동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럼 그게 거의 거짓인 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단장님, 제가 이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단장님 머리 좋으시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전화하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불현듯 들더라고요. 단장님은 모든 진실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동안 거짓말하고 장난친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이제 꿰뚫어 보고 계시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전화를 끊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이제 이해해서 좀 받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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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전화 끊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정함철 씨인가요? 네. 예, 아니, 우연히 그 부산 문현동 금도굴 사건 유튜브가 네네. 있길래, 네. 뭐 사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청을 안 했습니다. 너무 네. 이렇게 뻔한 이야기 같아가지고 시청을 안 했는데, 네네. 근데 그것을 그 금도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보는 뭐 이유가 있나요? 100% 아니니까요. 100% 아니라는 확신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 영상에도 다 언급을 했는데, 네? 네네, 첫 번째, 그게 만약에 이제 쉽게 말하면 금이라는 거기에 네네, 매몰돼서 그걸 캐면 나한테 뭐 금덩이 하나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난 모르겠지만, 네네, 우리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네네, 정말 나라가 지금 이거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국민이라면은 네네, 그런 허탄한 데 마음 빠질 때가 아니라는 거고요. 첫 번째가 그게 이미 10여 년 전부터 15 몇 년 전이 어쨌든 그게 똑같은 이제 그게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던 아니, 문제였고 그 내용하고 지금 그 금독을 팩트하고는 내용이 아니요. 다른 거 어차피 아닙니까?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그 아니, 예, 예, 그리고 과거에 또요. 있었던 그 얘기 그대로고 네네, 그게 첫 번째 그겁니다. 어차피 그 내용은 그 일본군이 이제 중국 대륙에서 네? 중국 네네, 대륙에서 이제 그 약탈을 해가지고 그 일본을 가져가기 위해서 잠시 이제 거기다 거점을 해놓고 그걸 숨겨놨다 이건데 네네, 그렇잖아요. 그 금괴의 그 쉽게 말하면 그 금괴의 소유는 네, 중국 정부가 되든 일본 정부가 되든 이제 그들 어차피 중국 정부가 당연히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겠죠. 진짜 네네, 있다면 당연히 안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네네. 입장 바꿔 우리나라 금괴라든 우리나라 보물이 그쪽에 가 있다면 우리 거라고 달라고 안 합니까? 하고 있잖아요. 돌려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문재인이가 지금 그 친중 활동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하고 그러면 일단은 좀 이미 뭐, 그 노무현 네네,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 사람 네네, 말 맞다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 네? 네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공범자입니까? 아니면 멍청한 정부예요? 그 그럼 부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뒤통수 맞았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 그 정충재 씨 주장은. 이명박 때하고 박근혜 네네, 정부 거 그럼 10년 9년 기간인데 그게 조사하는 네네. 과정이었다고요, 그게? 그러면 제가 한 그리고 가지, 일단 첫 번째 일단 그것도 그렇고 네네, 정충재 씨가 주장한 자체가 이거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에요. 이 사람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봐도 네네, 자기가 분명히 그 95년도부터 팠던 그 동굴에 그 사람들 참여했어요. 자기가 네네, 투자했던 사람이고, 네? 네네, 그러니까 7, 8년을 해도 안 나오니까 네네. 결국은 그 땅굴 밑에 들어가 가지고 수평으로 어느 방향으로 판지 지가 안단 말이에요. 파면서 이제 그 그 안에서 돌멩이들을 거기 자루 포대에 담아 입에 쌓아놓은 것도 정함철 씨, 노승재는 알고 그 태평 있고, TV에서 그 네. 정충재 씨가 그 방송한 내용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그냥 이렇게 안 봤죠? 제가 본 거는요,
그 네. 사람이 발언한 거 내가 한 편은 봤어요. 한 편 봤는데 그거보다 내가 찾아서 봤던 거는 네네. 2002년도에 TV에 방영됐던 거. 그때 정충채가 자기 입으로 직접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정충채 씨가. 그리고 네. 그때 당시 검기를 봤다는 사람 두 사람이 직접 발언한 내용을 내가 그 뉴스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내가 내 유튜브에 올려놨었는데 그거하고 2006년, 2010년도요? 2014년도인가? 어쨌든 그때 두 번째 이거 방영된 내용이 있어요. 그 두 편을 내가 찾았거든요. 아, 근데 정함철 찾아가지고 씨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태평 TV 내용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 입각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저는 뭐 주관적인 생각이 내용을 다 아니고, 아니 네. 그 분수대 현상이라는 것도 그 이야기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거기가 네. 이미 그 통로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서 그 아니요, 다음 처음 아니요. 구멍 팠던 그렇게 데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25m 마시고요. 지점에서 25m 자기가 파고 내려갔는데, 그래서 그 결론은 그겁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분수대 백준현이라는 현상 같은 경우 사람도, 그 백준현 사람도 김성태라는 저도, 사람도 그 분수대 현상을 인정을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처음 팠던 데가 거기에 그 지하수가 차가지고 물이 찼는데, 네? 지하수가 아니라 그 지하수로 그 이해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거기 그 뭐, 거기 함부로 성분이 있죠. 바닷물 제가 성분은 아니라고 그 아유 전문가가 확인했다고 하던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 태평 TV를 제대로 보시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지금 그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있어요. 있는데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 얘기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아니 저는 뭐 이 일하고 관계는 없는데 그 정함철 씨 제가 사실 뭐 그동안 이제 그 애국운동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좀 좋아하고 존경했었는데 그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제 나대는 것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 그런 전화드렸어요. 말씀을 이제 함부로 이게 평가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니 네? 함부로 일단 말씀하시는 게 그런 상관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상관이 없는데 정말 그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정말 한심하게 그런 데 좀 매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한심한 게 겁니다. 아니고요. 정 네? 선생님,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얘네들이 금독으로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 차명 계좌로 그 세탁을 해가지고 그 발각된 돈들이 있어요, 지금. 그 지금 그 공개를 안 해서 지금 이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게 어디 있는데요? 그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 선생님이 그쪽에 돈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터집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제 돈 아니, 있는 머리 아니요. 헤빌 얘기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그래서 내가 목숨 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자들도 자기는 목숨 걸고 나오라고 해요. 백주님이라는 사람한테 나도 그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이 사람도 어쨌든 자기 입으로는 얘기하더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좀 길게 전화 통화할 수가 없는데 전에 거기 그럼 정충재 씨 보고 국내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백준엽 들어오면 씨도 걔들 밥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있어서 들어가 살아요, 지금? 다 조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워서 도망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 자기가 금기에 눈이 머는 사람인데. 아니죠. 아니, 네? 난 우리 정함철 씨 상당히 똑똑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실망이 크네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변희재 씨도 좀 구속된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 그 태블릿 PC 조작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재판정에서 판사가 지금 증거 채택을 안 하고 있어요. 태블릿 PC 감정하자고 해도 거부하고 있고, 그거 모르세요? 박근혜 대통령, 네? 아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진실이 밝혀지는 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재판 거부한 거 아닙니까? 증거를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도 않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인데 정충재 씨나 김일선 씨가 귀국한다 그러면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보세요? 저는 귀국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국하면 진실이 덮어지겠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뭐 평생부터 방법도 없고 계속적으로 아니죠. 이런 가지고 아니요.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 선생님한테 전화드린 취지는 다른 이유로 전화드린 게 아니라 네. 정 선생님이 평상시 애국운동 열심히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저는 사실 뭐 이게 돈에 매수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괜히 자꾸 2탄, 3탄 이렇게 나댔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한 방이 나타나면 이상한 사람 돼 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네. 그전에 제가 목숨 건다고 내가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전에 네. 거기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정옥자라는 육사 출신 교수가 문재인이 비자금 20조 폭로한 거 기억나시죠? 기억하세요?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뭐 얼핏 들은 거는 같아요. 예, 인터넷 네. 들어가서 이제 정옥자 네. 교수가 문재인이 정업자라는 비자금, 사람은 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 그 사람이 문재인이 비자금 20조 폭로한 그런 이제 기사 아마 검색해보면 나오실 겁니다. 근데 이제 네. 그 당시 그게 유야무야가 됐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수표를 이제 조회를 해보면
그런 수표가 이제 없는 것으로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게 그냥 허황된 그런 이제 그 기자회견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냥 유야무야 됐던 거였습니다. 네네. 그 그랬어요? 당시에. 예, 그랬어요? 예. 근데 그게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허황된 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아주 무서운 데예요. 그러면은 제가 좀 네네. 정말 합리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 김진태 의원도 있고, 네? 아유, 하다못해 참. 그 조원진 의원도 있고, 네? 국회의원들 있죠? 돈 국회의원들이. 받아먹었다. 돈 한 몇 억씩 입 다 쳐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아유, 네? 국회의원들 얼마나 비겁한 놈들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 비겁해도 다 좋은데, 그럼 박근혜 이게- 대통령은요?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멍청해서 당한 거죠. 아무런 준비도 멍청했다.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했다가, 그럼 그 이제 황교안은요? 북진 통일, 네? 황교안도 저도 멍청해가지고 그런 건 모르고 있었을까요? 총리까지 아니요. 하신 분이? 이게 있죠.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대선 자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대선자금요? 네,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여야 사이에는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불문율이 있어요. 서로 폭로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대선 자금 부분은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폭로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다 하잖아. 왜 안 했어요? 그 이회창 네? 때도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이해창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뭐 선거 때마다 있어 왔습니다. 대선 자금에 대한 이야기들은. 근데 여야가 암묵적으로 폭로하지 않는 그런 게 있고요. 그냥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러면 편견에 아닙니다. 옛날 그런 얘기, 편견에 옛날 사로잡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고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이런 게 내용 알고 아니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게요. 혹시 만약에 저 투표용지 두 가지에 대해서 본인 그렇게 또 믿고 계시나요? 투표용지는 제가 네. 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옥자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20조인가 폭로를 한 사실이 있었어요. 본인은 네네. 그 검거에 대해서 그 사실이라고 확실히 믿고 증거가 있다니까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네, 증거가 있습니다. 있나요? 네네, 있어요. 증거 있습니다. 증거 있는데, 저한테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저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옥자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폭로했는데, 이 수표가, 그 바다 이야기 관련돼 가지고 그 작업 문제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다 이야기 관련해서 이제 20조라는 그 수표를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문재인이가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자금, 이제 2011년도가 이제 자금 세탁하러 다닌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표를 이제 폭로를 했어요. 네. 이제 정옥자라는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선 앞두고 폭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이게 타오르다가 이제 수그러들었던 이유가 은행에 조회를 해보니까 그런 수표가 없다더라. 라고 해서 그게 그냥 낭설이었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후지부지 됐던 거였습니다. 내막은 그래, 내막은. 그런데 그 증거는 뭡니까? 근데 그 수표가 네. 없는 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수표가.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저도 알고 있기로는 바다 네네. 이야기 때 그러니까 제가 정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네. 세상은 정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뭐 바다 이야기든 뭐 문현동 금도거리든 거 떠나서 그 수표 내용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일단 좋아요. 일단 네. 좋은데 일단 내가 바다 이야기 부분은 제가 그건 부정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말씀드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다 이야기 돈이라고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그 20조가 바다 이야기 돈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그럼 요거 하나예요. 그 수표가 그 당시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다가 후지부지 됐던 이유가 은행에 조회를 해보니까 그런 수표가 없다더라. 근데 그거하고 검기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참, 네? 정암철 씨 머리 상당히 좀 샤프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좀 답답하네요. 그렇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그 당시에 폭로를 제가 이제 네. 그 말씀드리고 딴 거 아니에요. 정충재 씨도 그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잠깐 제 말 들어보세요. 네네. 정충재 씨가 자기 입으로 한 얘기입니다.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혹시 그 방송 못 봤으면 내가 보내드릴게요. 이제 다 봤어요. 다 봤고요. 봤으면 알겠네. 그 내용은 사실이에요, 다. 그거 이야기하잖아. 그 기자가 그 정중당 물어보잖아요. 그 당신은 그래서 뭐 검게
하고 이거 뭐 그 팔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다길래 그 기자가 그럼 카드라네요. 이러니까 뭐 카드라는 카드라지 본인 인정했어. 그 말. 정 선생님, 네. 그 한 가지 그냥 뭐 한두 가지 그런 내용 갖고 이렇게 단정 내리지 마시고요. 전체를 보세요. 아니, 전체를. 일단 당사자가요. 아, 그걸 주장한 당사자가. 아니면 그 태평 TV 한번 전부 다 한번 거기 그런 얘기는 또 뭡니까? 시청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이 새끼는 완전 사기꾼들이니까 어떤 아, 얘기를 사기꾼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꾼 저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 사기꾼 아니에요. 제발 그때 당시 들어보세요. 태평 TV 내용 전부 다 시청해 보세요. 시청하고 그러니까, 나서 전화 아니, 통화하시자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아니 그 태평 그 김일성 교수는 저 솔직히 안 믿어요. 그 사람 지금 그 뭐 부정선거 투표 용지 2가지 대도 않은 거짓말로 무책임하게 다 뜯어놓고 이제 이슈 하니까 또 확 딱 덮어버리고 딴 것도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슨 소리 또 논리예요, 걔네들. 아니,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제가 정 선생님 잘 모르기 때문에 만나서 뭐 더 세세한 내용 준 거 보여주면서 뭐 좀 할 수가 그런 없는 입장인데, 그 금도 고른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이가 그래, 자살한 잠깐만. 것도 다 관련돼 네, 제가 있어요. 그거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얘기들 사실이면 나한테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네네. 그걸 좀 제시해달란 말입니다. 내가 오죽하면 예전에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땅굴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해요. 땅굴 문제도 하도 그게 많이 이슈화 됐을 때, 저도 솔직히 별 크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네, 나중에 우리 동지들까지 다들 그런 얘기하길래. 정 선생님. 그래서 저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정 선생님, 제가 이 말씀만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정옥자 씨가 그 당시 폭로를 20조 원인가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활활 타오르는 시점에 은행에 조회를 해보니까 그런 수표가 없다더라라고 해서 그게 후지부지 됐다고. 그 정도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요. 참 답답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세요. 권력기관에서도 국회의원들도 아무도 안 나서고 예를 들어서 1국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 국정원조차도 제기 안 하는 문제들을 일반인들 나서가지고 하나로 밝힐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이명박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명박이가 지금 이 자료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지금 어떤 일이 좀 있냐 그러면 이명박이 지금 이런 내용 아실 텐데 그래. 지금 그 사람 지금 이제 다른 가족들 부인서부터 자식들 가족들 집어넣지 않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모종의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아니 그런 정말 말장난하지 말자고요. 좀 장난합니까?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장난감 그런 말장난에 지금 놀아날 것 같아요. 네, 그런 무책임한 말 하지 말라고요. 본인 상상 요소에 만큼 말들 많이 정암철 씨,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그게 정옥자 씨가 폭로한 20조는 거짓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사기로 보세요? 정옥자 씨 전화번호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직접 통화 좀 해보게. 아니요. 네? 거짓으로 보세요, 그거? 일단 정확한 거는 내가 일단 뭐 대충 얘기만 들었지 내가 정확한 내용은 내가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암철 씨가 생각하고 있는 거 팩트는 뭐로 보세요? 그냥 허위로 보십니까? 바다 이야기 때 그놈들이 수십조의 돈을 비자금을 많이 했다는 거는 나도 충분히 감을 잡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니 근데 그 당시에 그 수표를 조회를 해보니까 허위로 드러났어요. 그럼 진정을 허위로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만 듣고 네? 허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그때 당시 어느 정부입니까? 그 당시에 그게 이제 그때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럼 뭐예요? 이명박 정부가 같이 공모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정옥자라는 사람이 폭로를 했는데 그 폭로한 수표 20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허위로 보세요? 정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 저도 바빠요. 바쁘니까 그 말씀은 대답해 주세요. 그럼 20조에 대해서 허위로 보십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세요? 육사 출신 네? 아니 거기 육사 교수 출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인데 육사 교수 출신요? 네네.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교수했던 할머니인데 여자 교수란 말이에요? 네, 아니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정옥자에 대해서 말만 들었지 내가 자세한 건 내가 일단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화 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자회견한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저하고 다시 전화 통화할 이유도 없고 다 그냥 계속 생각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밀고 나가세요. 그분이 그때 금계 관련해서 언급했던 거예요? 금계 이야기는 안 했어요. 금계 이야기는 안 하고 바다 이야기를 비롯해가지고 금계하고 관련된 증거는 또 뭐죠 그런데? 아니 그 얘기는 전화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없고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이가 20조라는 돈을 이제 돈 세탁하러 다녔다가 다닌다는 이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정옥자라는 사람이 가졌는데 그게 이슈가 안 됐을까? 이슈화 되다가
은행의 그 수표 번호를 확인하니까 그런 수표 번호가 없다고 그러면 그 나와가지고 위조 수표란 말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냥 후지부지 된 사건입니다. 그 위조 그래서 수표라는 지금도 거는 뭐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걸 뭐 실물로 가지고 나오진 않았을 거고. 아니요 실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실물을 가- 가지고 나왔다고요? 네 수표 수표를? 복사한 그렇죠. 실물을 가지고 실물이 나왔고 아니지, 복사한 거겠지. 실물이 그렇죠.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칼라 복사한 것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이제 복사했대요, 근데 그걸? 아니 그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수표 번호까지 해가지고 20조 원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선 직전이니까 얼마나 이게 상황이 좋습니까? 근데 그 외환은행에 이제 그 확인한 바로는 그런 수표가 없다. 네. 위조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확인되는 바람에 그럼 그냥 말씀하시는 이게 거 외환은행이 거짓말했단 말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아주 무서운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거기 누구야 저기 그 자살 당한 사람 있잖아요. 국회의원 노 누구더라 거기? 노회찬이. 그 사람도 자살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그런 거는 그런 거 내가 잘 압니다. 저도 살인 아니 협박을 대한민국이 한두 무서운 번 받은 사람이 곳이라니까요. 아니에요. 저도 아니 압니다. 내가 그런 무서운 생각이 내가 곳이라니까요. 아니 무서운 곳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울 줄 몰라도 나는 안 두려워요. 나는 그런 세력들한테 내가 몇 차례 내가 살해 위협도 당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예.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네. 두렵지 않아요, 저는. 네? 저도 이제 그런 분으로 죽이려고 알고 하는-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제보고 평소에 돈 제가 이제 받았다는 알고 있는 돈 그 받았다는 정한철 얘기는 씨가 처음에 하지 말아야죠. 무슨 예. 돈 받아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저를 안다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수치스럽다는 걸 못 느끼시나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야기했잖아요. 안다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드린 거라고. 그런 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아예 전화하지도 않았어요. 예. 뭐 그러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정옥자 씨가 폭로한 그 수표 20조 원이 그 대선 앞두고 폭로가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슈화가 되는 상황에서 외환은행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이런 수표 없다고. 근데 그 수표가 됐죠 일단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드린 그겁니다. 현재 네. 그때 당시에 두 개의 정부가 지나면서도 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고. 아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랬으면 불구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백날천날 떠든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이게 말은. 대한민국이 네? 대한민국이 그럼 뭐 이게 미국의 CIA가 와가지고 FBI가 와가지고 조사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미쳤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있죠. 그런 아주 그러니까-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탄한 데다 시간 쏟지 말자 말이에요. 제 말은. 나는 딴 거 없어요. 진실이라니까요. 있던 없던 간에 그 정충재 씨하고 백운은 그 사람들 몫이에요. 혹시나 그 사람들이 발견자로서 뭐 금덩어리 떨어진다면은 그 사람들 몫이에요. 그거 먹고 쳐 떨어지는지 말든지 솔직히 우리 애국 국민들은 그게 관심 갖고 있고 그럴 때냐고요, 지금. 관심을 가져야죠. 당연히 이게 사실인데.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라니까요. 뭘로 밝히냐고, 뭘로? 네? 그럼 정부도 밝힐 못 수 없다고 그냥 밝히는데 포기합니까 그러면? 이전 정부도 못 밝히는 거 뭘로 밝힐 건데? 아니 그럼 밝힐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해야죠. 그게 그 정한철 씨 자세예요 그러면? 아니, 본인이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지금 나라는 지금 당장 이제 계속 촉박하고 이슈화 있는 시켜야죠. 상황인데. 계속 이슈화 시켜야죠. 계속 이슈화 시켜야죠. 국민들 믿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안 믿으면 이슈화 내가 일반 시켜야죠. 국민은 난 조롱합니다. 지금 미친놈들이라고. 아, 네? 안면 돈에 그 금괴 조롱이 환호로 아마 바뀌는 날이 네? 있을걸요 아마. 좀 기다려 보세요. 조롱이 환호로 바뀌는 날이 있을 거예요. 조롱이. 그분들이 바본 줄 아세요? 아이 참네. 아니,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정충재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아주 애국자라 생각하세요? 저는 정충재라는 사람 개인은 모르는데 그 부산 문현동에 금독을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뿌려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인데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면 중국 정부는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밀당하면서 자기네들 몫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김정민 박사 그 유튜브 보십니까? 잘 안 봅니다. 네, 그 사람 꼭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좀 해석이 될 거예요. 지금 뭐 정부에서 1대1로 뭐 참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좀 친중 정책 피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죠? 다 연관 다 돼 있습니다. 뭐 친중그런 그런 부분들은 저도 먼저 경계는 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사실이라는 거. 사실이면은 네. 네? 충분히 더 이상 우리 애국 국민들이 서로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 우리가 분열로 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저놈들이 이롭게 할 뿐이에요 지금은. 확실한 팩트가 있으면 드러내세요 책임 있게. 사실이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있으면 아마 그분들도 책임 있게 짐작하고 있을 드러내시라고, 거예요. 책임 있게. 내가 같으면 목숨 걸고 하겠다. 내 같으면은. 네, 내가 만약에 전화 주신 분처럼 그런 거 확실히 증거 갖고 있으면 나는 목숨 걸고 글이 나와가지고 내가 팩트를 드러냅니다. 왜 아니 못합니까? 거기 정 선생님
그 지금 그 정옥자라는 사람이 20조 원 폭로했잖아요. 수표 번호까지도 폭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은행에서 확인해서 그냥 이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수지부지 돼버렸잖아요. 그게 그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그게 그게 이명박 정부면은 결국은 그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같은 공범이네. 같이 해먹은 거네. 그렇게, 눈 그걸 감았던 단순하게 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연관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같이 연관된, 해먹었다는 말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같이 뭐 그 연관됐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돈을 먹을 사람입니까? 그 아니, 사람이 돈을 그러면 먹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왜 그분이 돈을 왜 가만히 얻었겠죠. 있어요? 그분이 왜 예? 그런 얘기를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팩트면은? 조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태평 TV 한번 시청해 보세요. 그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다가 그 특별수사본부가 거기에 설립이 돼서 조사하다가 전라도 출신 거기 이제 그 검사 한 명이 그 배신하는 바람에 그냥 그 유야무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말인 거예요, 언제? 그 2016년도인가 그때 부패 무슨 그 조사단인가 그 중수부를 대신하는 거 이제 그 뭐 창설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사가 들어갔었어요. 이명박이 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 해가지고. 그때 그 부산의 LCT 사건 한다는 거 아니었었어요? 그거 말고요. 그 뭐 강만수도 뭐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이건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저한테 그걸 좀 내가 믿을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제공을 해주세요. 아니, 그다음에 이제 내가 저거 바보도 아니고 그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누구 말만 듣고 저 사람 믿으라면 아니 제가 믿었어요? 기회가 되면 제가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기회가 되면. 그 증거도 다 갖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이 아니고요. 네. 당장이라도 내일 모레라도 시간 약속 잡아서 만납시다. 그렇게 정을 갖고 있으면은. 네, 지금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내가 그 신뢰할 수 있게끔. 하여튼 좀 기다리세요. 지금 뭐 그분들도 지금 이게 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 유심히 보면 보면 이제 그 방송 중에 이제 글을 보면 이제 행간에 묻어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방송을 유심히 듣다 보면 이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나는 솔직히 부정선거 투표용지 두 가지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저 외국 국민들 앞에 진짜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요. 네? 그런 자들이 또 그걸 좀 끝날 듯 싶으니까 또 뭐 금괴 들고 나가서 헛소리들 하고 있고. 네? 외국 국민들을 언제까지 거짓의 늪으로 빠뜨릴 겁니까? 자꾸 이게 진짜.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옥자시고 수표 20조 허위로 보십니까? 허위로 보신다 그러면 제 말 믿을 필요 없어요. 허위로 보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외환은행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 사람이 그 사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보다 내가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문재인 20조 쳐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용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한 거. 서울에 계시는 분이에요? 네? 서울에 계세요? 누가요? 아니 지금 전화 주시는 분이. 저는 서울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고, 2012년도 대선 앞두고 이제 정옥자라는 사람이 문재인이가 이제 수표 1조 원짜리 수표를 들고 다니면서 자금 세탁하려고 그런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조 원을 수표 1조짜리를 비롯해서 수표 20조 원에 대한 수표를 이제 폭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막 이게 어마어마하게 타오르기 직전에 외환은행에서 회신을 했어요. 이런 수표 없다. 위조된 수표다라고 해서 그냥 일단 좋습니다. 정옥자에서 제가 솔직히 관심 있게 안 봤으니까 제가 찾아보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저한테 그 내용 검토를 해보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보시고 그 수표가 허위라는 그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할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 선생님 몫이에요. 이거 수표가 위조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거 위조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라고 판단해 두신다 그러면 그때 연락 주세요. 네, 전화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끊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어쨌든 저는 그겁니다. 나 항상 인터넷 글 쓸 때 내 실명과 전화번호를 남겨요. 네네. 그 이유는 내가 주장하는 말에 난 반드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법정에 가도 내가 잘못하면 절대 난 거짓말 안 해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그건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난 본인도 만약에 자꾸 상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말고 자기네 책임질 수 있으면은 그 말과 그 주장에 책임을 지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진위 여부가 확인되겠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전부 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자기 그냥 생각할 뿐이다. 책임은 안 져요, 이 자식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말씀하면 똑같은 말씀 계속 하게 되니까요. 아무튼 저보고 돈만 이런 얘기는 아예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뭐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저도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제가 막 그렇게 글을 올리고 영상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겠어.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있죠.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제가 어쨌든 그 인정할 수 있는 네? 제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막 보여주신다면 본인이 못났으면 제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낫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인터넷 뭐 저하고 전화 통화 이제 끝나고 나서요.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문재인 그 뭐 20조 원 그 치면 아마 그럼 뭐 자세하게 내용 나올 정자식 거예요.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지만 네, 만약 제가 확인해보고 판단했을 나서, 때 예, 그게 이제 확인해보고 나서 그 내용이 그냥 그 정옥자라는 사람이 허황된 주장을 하고 허황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 그러면 네. 계속 그 길을 가세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 전화 주신 분도 똑같은 저는 이제 그런 자료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예,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이 수표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은행에 이게 확인을 해보면 이게 위조된 수표로 나오지? 그런 어쨌든 뭐 문제 거기 의식을 만약에 갖게 된다 그러면 그 금기에는 혹시 사실로 그러면 이렇게 그 관련 기사를 좀 링크 좀 보내줄 수 없나요? 아니 어떤 그 그게 뭐 정확한 구글이나 기사가 네이버 있는지. 가가지고요. 문재인이 20조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글좀 만들어낸 거는 다 그냥 소설 쓰는 거 이거 아, 말고 기사화된 거라든가 기사화된 게 그 부추현에서 폭로한 객관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추현 아시죠? 부추연요? 네, 부추연 네. 알아요. 네, 네. 부추현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정옥자 교수고 기자회견한 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뭐 쳐보시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모 신문에서도 그거 이제 이야기했었고,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좀 저는 그, 링크를 걸어줄 만한 것 없어요? 그러니까 부추현 TV 가서 찾아보든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뭐 문재인 비자금 20조 이렇게 치면 그거 그러니까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게 그 그냥, 뭐 그 한두 가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 돼. 딱 보고서 본인이 봤을 때 거의 정말 팩트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좀 검색해서 그 링크해서 보내준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 엉뚱한 아니요. 정보를 내가 찾아볼 수도 아니요. 있잖아요. 그거 뭐 찾아보는데 무슨 시간이 뭐 아니 하루 이틀 찾아보니까 걸립니까? 그런 정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 아니요, 많은 아니요. 정보 그냥, 중에서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그 분별하기 아니요. 힘들잖아요. 그 내용은 간단해요. 이게 정옥자라는 사람이 그 이제 그뭐 아태, 그 김대중이 아태 그 재단의 뭐 이호하고도 뭐 막역하는 사이고 뭐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나라 돌아가는 꼴이 좀 문재인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는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폭로를 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폭로 이유인데 그것도 사실 생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일단 폭로는 했어요. 폭로는 했는데 그 폭로 요지는 뭐냐 그러면 그 이제 자기가 잘 아는 지인 뭐 채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채모라는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이제 그 마당발인가 봐요. 근데 문재인이하고 박원출이라는 사람이 노무현이 집사인 박원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그 1조 원짜리 수표를 컬러 복사해서 줘 가지고 이 수표를 좀 이제 그 자금 세탁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을 해서 그 채모 여인이 자기 예, 직접 여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받았다. 예, 그래서 채무 여인이 그 이제 문재인한테 받은 수표를 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이제 외아는 그 이제 특수직에 있는 사람한테 해서 이 아, 그 수표,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제 어쨌든 그걸 그 세탁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수표를 채무 여인이 네. 특수직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이거를 이제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표가 정말 음, 존재하느냐? 알겠습니다. 그럼 네, 그 기사 일단 제가 확인해 볼게. 네네, 그런 내용이면. 네, 일단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아, 그 정함철 단장님 되시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그 오후에 전화드렸던 그 애국 시민인데요. 네네. 네. 그 제가 어제 전화 통화에서 말씀드린 그 정옥자 씨 그 기자회견 내용 좀 한번 좀 검토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직 확인 못 했고요. 오늘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단장님 전화 주셨군요. 네네. 네네. 그 제가 확인했는데 예전에도 네네. 이 기사는 저도 본 적은 있거든요. 네네. 그 뭐 박연차 자금하고 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일단 뭐 그분 내용은 어쨌든 이제 그 수표를 그때 당시 외환은행에서 발행되게 확인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서 본인 전화번호도 올려놨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전화번호는 바뀌었네요. 다른 분이 쓰고 있고. 네네. 근데 이제 그거하고 직접 어떻게 관계 있다는 말인가요? 아, 그, 일단 제가 이제 어제도 그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제가 아마 단장님하고 좀 구면일 겁니다. 그, 우리 그 탕기국 집회할 때 그 텐트에서 네네. 몇 번에 이렇게 얼굴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이제 뵌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아, 예, 예. 그, 일단 제가 어제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그 수표가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대선 앞두고 이제 그게 이제 폭로되면서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에서 그 수표는 위조된 수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된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우리 단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수표가 그 실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을 갖고 이렇게 폭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 그러면 네네. 그 모 여인은 누군가요? 그 투표를 그때 당시에 조회했다고 하는 모 여인이 누군가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네네. 일단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선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그럼 하거든요. 잠깐만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네네. 그 판단하려면은, 네네. 일단 이제 이분이 그 정옥자님이 쓴 글에는 네네. 이제 그 외환은행이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뭐 적시가 돼 있고,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게 뭐 금융감독기관이나 어쨌든 그쪽에서 네네. 확인을 했을 때는 뭐 없는 수표가 나왔다고 하면,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옥자가 주장했던 거 이런 데 서로 검증은 안 했나요? 네? 검증은 안 됐었나요? 그러니까 이 모 여인이라는 분이 네네. 그 직접 확인했다라는 그거 했으니까 그 모인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아, 예, 그 부분이요. 이제 그 정옥자 씨가 그 이후에 이제 피신 생활을 하다가 피신 이제 생활을 그런 기자회견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상대방에서는 이제 고소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몇 달 동안 피신 생활하다가 이제 그 체포가 돼가지고 집행유예로 이제 석방이 된 사안입니다.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도 공판 과정에서도 그 채모 여인에 대한 거 이제 실체를 이제 소환을 하려고 해도 이제 이제 송달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어요. 지금 뭐 변희재 씨 재판에 손석희 증인으로 이제 부르지 않는 거라든지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최서원 씨 재판에서 뭐 그런 황당한 그런 이제 이제 그 증거 그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그 채모 여인이 그냥 이게 그 결정적인 주인이 채모 여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 그냥 이제 입증을 못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집행유예로 나온 그런 사안입니다. 네. 네, 좀 그러면 네네, 이 정옥자라는 분이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아마 네네. 이분 같은데 이건 다른 분 같은데 이거 다른 분 맞죠? 그 다른 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 다시 한번. 이 뭐 그 글 썼다는 정옥자님도 네네. 보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은 아닌데 네, 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에다가 그 뭐 네이버 자기 검색을 말로는 뭐. 하니까 네네. 그 77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해가지고 나오는 여성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 아닙니다. 아, 그 사람 이분 아니죠? 예, 이대 출신의 이제 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인데 이분은 뭐 그러면 검색이 안 되는 사람인가요? 검색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비자금 20조를 이제 치게 되면 네, 그게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윤영 교수님이 이제 하고 있는 그 부추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네, 예, 부추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이제 내용을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모 여인 톡에서 이제 나왔다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정 교수가 그 이제 국가에 이제 문재인 같은 사람이 그 공산주의자 비슷한 그런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이제 그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애국심을 갖고 폭로했다 그러는 건데 네, 그건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 이제 이면에 그 내막들이 있어요. 내막들이 있고 근데 일단은 이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폭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진행된 내용들은 이제 그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진행이 됐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우리 그 정단장님께서 그 정 교수가 폭로한 그 내용이 이건 허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저하고 뭐 더 이상 뭐 이야기 나눠봐야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이제 의견 차이가 아니 생기기 그 뭐 때문에. 그거 허위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모르는데 허위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죠. 일단은 네네 네네 그거는 그렇게 뭐 단정할 수는 없고요. 네네 부분에서 내가 깊게 그 확인해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일단 정옥자라는 분이 저 얼굴도 지금 보니까 공개는 돼 있네. 공개는 네네, 그렇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네. 네네.
할머니 공개는 돼 있는데,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뭐 지금도 지인들한테는 그 네. 내용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제 수표 그 내용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의 뭐 저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내막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애국 진영에서도 가끔 활동을 해요. 정옥자 씨가. 일단 이게 네네. 박연차 관련해가지고 그때는 많이 그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이미 그 박연차한테 이게 돈 받은 것도 드러났고. 근데요, 네네. 그게 그 사람이 이제 폭로한 내용은 그 노무현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문재인 씨가 그 뭐 노무현이 최측근인 박원출이하고 같이 이제 다니면서 돈 세탁하러 다녔다고 이야기하고 그 자금이 바다 이야기 자금이다라는 취지로 이 폭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폭로 기자회견을 한 그 취지,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건 그게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아, 어떤 목적 의식하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이분이 나라를 걱정해서 폭로했단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네, 그렇죠. 어, 이거 아주 고급 정보인데 제가 자꾸 네. 그 많은 그 내용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단은 뭐 이런 내용을 전화상으로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뭐 네네. 기회가 돼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그 단장님께서도 이제 그 내용을 그 기자회견한 내용이나 그런 거 보시면 뭐 자금 출처는 저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잖아요. 모르시니까. 네. 근데 그 수표 20조에 대해서는 이게 좀 상당히 수긍할 만한 그런 이제 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신다 그러면 뭐 제가 이제 한번 뭐 기회가 되면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허무맹랑한 소리 같다. 무슨 20조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뭐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눠봐야 아무런 사실 뭐 이렇게 뭐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사안이고요. 일단 이게 조홍자님이 전화번호는 바뀌었잖아요. 전화번호 바뀌었고요. 네. 예, 바뀌었는데 뭐 그 사람 통해서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뭐 새로운 소식이 나올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일단은 그 수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확증을 가지고 계시나요? 뭐가 있다라는 생각은 드시나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이게 그, 그, 예, 근데 이게 그냥 어리석어서 그런 왜냐면 건지. 이게 그냥 네네. 어쨌든 보니까 뭐 다 적시는 돼 있네. 수표 네네. 그 부분하고 그 네네. 번호, 수표 번호까지. 네네. 그래가지고 또 이분이 이제 모 연을 통해 가지고 외환은행에서 직접 확인까지 했다라는 말 했는데 네네. 여기 연세 있는 분이 이런 걸 다 치여가지고 거짓말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김대중 씨 뭐 아태평화위원회에 네. 깊게 관련돼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호 씨하고도 굉장히 그 절친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기자회견한 그 이제 목적이 네. 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건 아주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전화상으로는.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정단장 같은 경우 사실 젊은 친구가 애국 운동을 위해서 사실 선봉에 서서 사실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엉뚱한 주장을 해서 자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사실 우연히 이제 유튜브 보다가 보니까 우리 정단장님이 그 유튜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지는 않고 뭐 요즘 뭐 거기 뭐 다른 그 애국 우파 방송에서도 이제 물타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헛소리 하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저는 사실 뭐 매수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매수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의도 아닌데 그렇게 뭐 열심히 나서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 돈으로 매수됐던 말들은 틀리고요. 저도 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만 근데 저는 저는 증거를 갖고 있다니까, 증거를. 그래서 저는 알고 있는 돈으로 거예요. 매수됐다는 게 증거가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방송하는 행태를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한다는 거죠.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한 뭐 증거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으로 그러니까 매수당했는지. 그거는 예. 틀린 정보니까 내가 미리 정보를 돌리는 아,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고, 내가 네네. 일단 그 분위기를 내가 다 파악해 보니까, 네네. 촬영하는 거 바로 내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그 네네. 다음에 이제 촬영 끝난 다음에 그분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내가 들었고, 식사 같이 네네. 하면서. 네네. 쭉 들어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네네. 백준음이라는 분이 지금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하면서 아마 이분이 뭐 광고라든가 이런 걸 다른 일반 광고를 쓰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광고할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는 해주면은 그 얼마씩 광고비 쪽으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주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제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광고비. 그러니까 아, 이제 회당 이제 한 번 할 때 뭐 50만 원씩 지급하는 저한테도 이제 뭐 거기 그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네네. 저한테도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하면 좀 낫지 않느냐 이게 뭐 저는 저하고 전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하지 그거는 마세요. 그 이제 하는 게 단장님한테, 예.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 당연히 그 사람이 날 모르는 얘기고요. 네네네.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정도는 확인을 했고 네네. 또 백준영 사람이 보니까 저도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네네. 그 행글라이더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건 알고 있죠, 고등학교 때부터. 네네. 네네. 네, 그 어쨌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남들 자기가 또 소신과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반적인 네. 사람이 아니고 그 나이에 그 네네. 고등학교 때 행글라이더 이제 창립 멤버로 참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네네. 그러면서 이번에 대학을 안 가고 자기 뜻을 그 실현을 했더라고요. 네네. 하늘을 나는 꿈을 갖고. 네네. 그거는 이제 객관적 사실 팩트도 내가 확인한 부분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쨌든 뭐 그 유튜브 그분들이 뭐 돈으로 네. 매수됐단 말은 일단 틀립니다. 다만 제가 아니, 확인해 보니까 근데요. 이분들이 근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네네. 이게 그 방송을 광고나 그런 부분으로 협찬을 받아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 그냥 직접 돈 그러니까 받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직접 돈 받는 건 아니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분들도 똑같이 백준엄 씨를 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백준엄 씨가 이제 이분들한테 그거 빨리 내려라. 그러면서 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협박은 협박 비슷하게 했고 네네. 협박이라 보기는 그렇죠.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부당하다 생각했으니까 네네.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을 거고 그래서 네네. 이분들이 그러면 직접 자기가 한번 들어보겠다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는 그게 이제 타당성이 이해가 됐던 부분이에요. 네네. 백진영 씨도 어떤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거기 그 파워포인트 그 자료를 좀 나한테 줄 수 없느냐. 아직 네네.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아직 받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받지 네네. 못했는데 그걸 좀 내가 줄 수 없겠느냐 하니까 자기가 그러면 좀 필요한 부분은 좀 삭제하고 주겠다까지 얘기는 했는데 아직 내가 받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네. 거기 유튜브에 있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상대 측에서도 무조건 돈 받고 해야 돼. 이거는 아주 그 악의적인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아니, 근데 몰아붙이는 뭐 거는. 광고로 협찬을 받나,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나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어차피 뭐, 그거는 다른 문제이고요. 일단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네네. 자기네들 전부 모르고 식을 했다가, 그걸 전부 네네. 알고 나니까, 자기네 실수를 해가지고 이걸 바로 잡아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분들도 어쨌든 그 유튜버들도 어쨌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네네. 이분도 나름대로 그 사업적으로 그 의료 관련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거는 서로 얘기가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쪽 무슨 제약 관련해가지고, 한 행사 같은 거 이제 취재하고 영상 내보내주면 네네. 회당 50만 원씩 이제 해가지고 광고비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네네.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어요. 아, 근데 예. 그게 이제 이거 이번에 뭐 그 땅굴 관련해가지고 그걸 할 때 네네. 돈을 받고 매수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 제가 내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네네. 사실 이 내용을, 그런데 저하고 전화 통화했다는 내용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네. 이게 백준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네. 이거는 제가 그 정단장님 믿고 전화 드리는 거니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금을 도구라고 또 이제 그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세탁을 많이 하냐 그러면 그 백준음 씨 같은 그런 방법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뭐 항암제 개발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네. 뭐 1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개발하려 그러면 그게 이제 개발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상품화 되는 과정까지.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그게 뭐 1조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단돈 뭐 10억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무슨 말씀인지 네.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장난쳐 가지고 자기들 이제 자금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합법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금뿐만 그러면은 아니라, 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 제약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돈은 많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거 세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많이 굴리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서. 자, 그러면 네. 네네. 서로가 기본적인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야, 그 정충재 씨. 네네. 그쪽 주장을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네들 생각과 다르면 뭐 돈을 먹이 위해서 했다라고 이런 또라이 같은 발언들 하는 것들은 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런 발언 하지 마시고, 저도 충분히 백준엄 씨가 발언하는 거나 이제 제가
유심히 저도 관찰했어요. 네네. 그래도 좋은 기회가 됐던 거였고, 좋은 기회가 네네. 돼서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정충재 씨는 물론 내가 직접 내가 보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네네. 정충재 씨도 본인이 한 말을 난 관심 있게 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네. 이제 와서 하는 얘기 말고, 과거에 한 네네. 얘기, 그리고 정충재 씨하고 백준엽 씨가 둘이 대화한 내용, 네네. 또 공개적으로 대화까지 했더라고요. 대화한 네네. 내용까지 그런 걸 내가 객관적으로 나 보고서 제가 판단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네. 정충재에 대해서는 솔직히 내가 신뢰가 안 갔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네네.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정충재 씨가 신뢰할 만한 뭔가 있다면 그걸 네네. 합리적으로 저한테 제시를 해줘야지 무조건 네네. 이제 반대한돼 가지고 뭐 백준엽 씨한테 돈 받아먹었다 이렇게 할 거면요 저는 불순실이고 단정 짓거든요 그런 자들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 네. 합리적으로 저도 그 대화 저도 이 문제는 네. 내 주변에도 우리 동지 중에서도 완전히 이게 빠져 있는 분이 계세요. 나도 솔직히 네네. 상당히 곤란해요 이분 때문에.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이게 진실을 더 이상 우리 외국 동지들이 거짓에 그 네네. 미혹되는 것만큼 막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나서고 있는 게 그런 역할들인 겁니다. 지금은 물론 내가 혹여나 만약에 이제 온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네네. 제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은 전혀 배제는 못합니다. 일단 네네. 전혀 배제는 못하면 지금까지 이제 정충재 씨가 했던 부분하고 제가 확인한 부분을 비추었을 때 저는 책임질 수 있는 판단을 한 거예요. 거기에.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뭔가 있다면 그걸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그 방법이든. 정충재 씨가 그 태평에서 그 방송한 내용들이 있죠. 그냥 30여 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들으려면 정신 나간 짓이고요. 거기에 네. 좀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딱 그 선별해서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아니, 그러면, 저는 있죠. 네. 그 정충재 씨가 그 방송에서 이제 그 보도한 내용들 중에서도 몇몇 가지는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그 여기에 이제 그 이제 어떤 그 이제 그 금을 이제 그 채굴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 금을 발견하는 과정에서는 일조한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이제 드러난 일들이 있잖아요. 뭐 김성태하고 관계라든지 뭐 백준음이하고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이제 보도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들 중에는 틀린 부분들도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는 네.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그 이제 금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그게 이제 강탈당한 다음에 그 이후 벌어진 상황들은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짐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틀린 부분들도 몇 개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사실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들은.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들 수밖에 없는 게, 네네. 그 처음에 팠던 그 굴에서 고작 25m 떨어진 지점에 판 이유가 뭐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25m 떨어진 자리에 팠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잖아요. 네. 그 정충재 씨하고 한번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사실 금을 도굴한 그 과정보다는 얘들이 금을 도굴하고 나서 그 이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그 현금화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 얘기고, 예, 예, 예.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아니 이제 근데 제가 저는, 자꾸 이게 그 우리 그 단장님이 그 백준흠 씨하고도 연락된다는 이야기 들은 게 저 사실 뭐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이상한 아니요, 그 뭐 제가 그 사람은 그분한테 뭐 전달하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니 없고, 그 사람들이 저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뭐 뭐, 사람도 뭐 이게 뭐 일에 관련된 사람들도 뭐 여러 명 죽었어요.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저는 뭐, 예,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예. 들어보니까 뭐, 백준엄 씨도, 정충재 씨 쪽에 통해, 정충재 씨로 인해서, 깡패들에게 이제 끌려가가지고 죽을 뻔 했다는 것도 얘기 들었어요. 정충재 씨가 이제 깡패들한테 이거 사주해가지고, 예, 근데 백준임이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충재 씨가 만약에 정신병자라 그런 게 설명이 되지만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깡패들 사주해서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아니 그 정단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쉽게 예. 말하면 금에 빠진 사람이라면은 뭐 그 금괴에 좀 미친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망상으로도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는 태평 뭐 TV에서 보도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 이제 정충재 씨가 그 백준호미한테 이제 뭐 가방을 그 이제 뺏어서 이제 확보된 자료라든지 그게 이제 많이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생각을 일단 해보시.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네. 30편을 다 본다는 미친 짓이라니까요. 나 그 인간들 하는 걸 그 여기서 다 듣고 싶은 생각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핵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선별해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다 보겠지만 그리고 나는 일단 한 가지 내가 본인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그 이유 문제는 일단 뭐 합리적인 진짜 진짜로 정말 금이 있었다면은 그 금을 뭐 어떻게 처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어. 저도 그 말에 대해서는 저도 귀를 기울이겠지만
저는 이 검이 처음에 발견되는 과정에서 정충재 씨가 그렇게 한 7년 동안 그 같이 해가지고 팠던 것을 못 찾아 지금 포기하고 나와 제가 따로 하겠다고 했는데 고작 25m 떨어진 지점에서 팠던 게 뭐죠? 지가 신의 계시를 받았나요? 아니면은 그에 대해서 자기가 한 얘기가 있나요 혹시? 네, 그거는 못 들어봤거든요. 아, 저도 그 30여 편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정충재 씨가 예, 무슨 능력으로 고작 25m 떨어진 지점을 팠는데 바로 거기서 그 일제 굴을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지 그걸 합리적으로 좀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뭐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아, 그 부분은 저도 모릅니다. 그걸 모르는데, 모르면은 예, 그 다음 예. 단계 얘기하기가 이런 거죠. 아니, 만약에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지요. 네네. 내용들은 금을 도굴한 사람들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확보된 증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금을 도굴하는 과정을 잘 몰라요. 모르고 그 이후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후 내용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서 이제 저도 이제 태평 TV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이 있죠. 네네.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이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 정충재 씨하고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그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이 이게 하나의 이제 그 그림으로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네네. 금괴가 만약에 발견된 이유로 본다면요. 분명히 좀 문재인 저놈들은 분명히 비자금이라든가 전문가 돈들을 그놈 갖고 있어요. 네네. 저도 그분에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네네. 그런 비자금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같은 방법일 테니까 흐름들이 좀 이해가 된다고요. 그걸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어쨌든 박연차 그 자금이라든가 뭐 바다 이야기 자금이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발견, 출처가 이 어느 정도 드러났잖아요. 드러난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그 흐름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놈들이 의도적으로 안 밝히든 지금 덮어놓은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공감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 검계와 관련해서는 검계가 발굴되는 그 과정에서에 대해서 솔직히 전혀 공감할 여지가 없어요, 이게. 예? 그는 게다가 아예 차라리 다른 사람이 했다면 모를까. 정충렬이라는 사람 자기가 95년도에 팠던 그 골 본인이 아는 사람이 어떻게 고작 25m 떨어진 지점이 그 신의 계시가 받은 건지 아니면은 수평으로 땅굴 파들어갈 때 박수홍 씨는 자기 돈 재산을 진짜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완전히 핸드가지고 돈만 다 날렸을 텐데 네? 어떻게 정충재 씨는 바로 한 번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발견할 수 있었는지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그거는 무슨 지금 네. 그 단장님, 근데 거기 정충재 씨 방송을 보면 저는 사실 중요한 포인트만 막 썼거든요. 저는 사실 금은 이거는 그 실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심히 안 봤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들을 사실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봤는데 거기서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이 뭐 수십 명 되거든요. 또 그분들 각자가 어마어마한 좀 부를 소유하고 있는 또 사실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그 유념해 주시고요. 저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 절대 발설하지 말아주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발설 안 할 테니까요. 네네. 제가 약속 지킬 테니까 안 하는데 네. 근데 이거 제가 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본인 좀 의문 좀 가져보세요. 아니요. 저는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뭐 아니면 당사자는 그러니까 아니지만, 그러면 그 네네. 정충재 씨 어떻게 했는지만 저한테 이해 좀 시켜달라니까요. 아니, 제가 이제 그 네. 동영상을 안 봤어요. 저는 사실 안 본 게 아니고 그냥 사실관계잖아요. 처음에 팠던 굴에서 25m 떨어진 지점에 정충재에서 팠던 건 사실관계지 않습니까? 아니, 네? 단장님. 네네. 예를 들어서 돈이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라는 돈이 만약에 옆에 있어요. 근데 이 네. 돈이 그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 돈이 사실이고. 아니, 제-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네네. 발견된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 자금에 대해서 그 천문학적인 자금이든 간에 이놈들이 어떻게 그 비자금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같은 흐름일 거 아닙니까? 거미가 아니, 발견돼서.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전화 끊을게요. 그 단장님 만약에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그런 마음은 있나요?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증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좀. 만약에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신 목적이, 네네. 저는 분명히 이걸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자꾸 관심을 딴 데 돌리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주 핵심입니다. 정충진 씨가 25m 지점을 파가지고 이게 자기가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예마시켜 주면은 저도 충분히 그 이유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러니까 불법 자금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태평의 김일성 교수처럼 국가를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폭로하고 싶은 그런 의사는 있나요?
아니, 네?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목숨 걸고 그놈들과 싸워왔어요. 좀 장난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그러면 그럴 네? 의사는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말장난하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거 틀립니다. 나는 행동으로 해요. 지금까지 네. 그래 왔고 저한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나는 목숨 그러니까 걸고 그들과 싸워왔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럼 이제 그런 자료들이 있다 싸워왔는데 그러면 제보고 그거 할 수 있느냐 물으면 좀 장난하는 겁니까? 뭐 그게 두려워서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팩트라면은, 네? 네. 네. 팩트라면은, 진짜 누가 나서죠? 제가 나섭니다. 팩트라면은. 저한테 네. 그 뭐 확신만 있으면은, 네? 네. 네, 목숨 걸고 났습니다. 근데 저는 있죠. 그래 그 왔고. 정충재 씨 그 방송 중에 그 분수대 현상 있잖아요. 그건 지하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고요. 분수대 현상만 보더라도 이게 과학적으로 저는 입증이 된다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네. 이거 논지를 네.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젊으신 분이, 네, 충분히 생각하시면 이쁜, 판단이 선다고 보는데, 네네. 말이 떠나 딴 거 아니라니까요. 정충재 씨가 아예 처음에 굴팔다에 참 관여 안 했었으면 또 몰라. 네, 나름대로 했던 모르겠지만, 그에 관여했던 사람이고, 7년 동안 해가지고 수평으로 뚫었던 그 굴까지도 알아요. 이 사람 어떤 방향으로 수평을 뚫었는지. 아는 사람이 고작 25m 지점에서 이거 다시 팠는데, 그러면 자기가 수평으로 과거에 팔 때 이미 이 옆으로 몇 메다 이 옆에 가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박수홍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든가. 뭔가 이제 이거 합리적인 내 25m 뚫어놓고 한 번에 뚫어가지고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신도 아니고, 네? 땅속에 지하수 파는 것도 이게 한 번에 파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파가지고 여기서 일본 걸 발견했다고 얘기하는지 그걸 합리적으로 단장님, 얘기해달라니까요. 한 번에 발견했다는 게 의심스럽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일단은 한 번에 저는 사실 이 내용은 모릅니다. 제가 모른다는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 그러면은 그 이후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근데 저는 그 분수대 현상을 보고 나서 이거는 충분히 과학적으로 이게 검증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분순의 인상이 무슨 과학적으로 뭐가 검증됐단 말입니까? 네, 그 근데 구멍이 기존에 먼저 팠던 굴에 물이 차 있을 경우하고, 네, 일본 굴에도 미리 물이 차 있을 경우하고 뭐가 다른 거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미리 팠던 그 이전에 팠던 굴에도 물이 찼단 말이에요. 차 있는 거는 네. 아니 박수홍 씨가 판 굴은 이게 복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 불확실할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제 굴 파는 과정은 저도 사실 관심 있게 안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최우원 교수님께서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박수홍 씨가 판 굴은 이제 복구 작업을 해서 다시 이제 대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100만 불의 미스테리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네, 거기 이제 그 사회자처럼 저도 의심을 해요. 백준영 씨가 왜 굳이 이제 먼저 팠던 걸 아예 그렇게 못 들어가게 그 내시경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는지. 네? 그러니까 그 사회자도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건 차라리 막은 것도 자기 좀 이상하다. 그냥 그대로 다시 확인하면 될 문제를 왜 백준영 씨가 막아가지고 괜히 오해를 쌓게 할까? 이런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백준현 씨 주장을 내가 100% 믿기도 좀 힘들어요. 백준현 씨 말로는 자기는 이제 그걸 정충재 이 사람이 완전 전문적인 사기꾼이라서 그걸 그런 내버려 두면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장난질 해가지고 사람들 막 투자금 해가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킬 거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막았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본인은 그 말은 저도 100% 믿기가 솔직히 힘들거든요. 저도. 그리고 정충재 씨가 발견해가지고 이제 발견한 굴이 있잖아요. 발견한 굴을 이제 정충재 씨가 사람 동원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다 이제 구멍마다 거기 다 막아놨다는 이야기도 알고 계신가요? 정충재 씨가 뚫었던 굴 말하나요? 네, 정충재 씨가 뚫은 굴을 네. 걔들한테 일단 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이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제 밤에 기습적으로 이제 거기 점령해가지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보려고 했었는데 얘들이 다 이제 거기 막아놔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끔 했다는 내용 알고 계세요? 근데 아니 뭐 뒤늦게 그 부분까지 확실히 모르지만 어차피 네네. 막아놨겠죠. 만약 그렇다면은 막아놨을 거기다가 텐데. 또 하나는 정충재 씨가 억울해가지고 이제 법원을 통해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하려고 일단은 자기가 뚫어놓은 굴에 대한 이제 이제 확보를 하려고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인용을 했는데 네네. 그걸 집행을 하지 못하게끔 거의 뭐 1년 가까이 끌었다는 이야기도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거는 뭐 관련 소송 자료들은 내가 본 것 같아요. 예, 예. 네네.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네네. 그러니까 정충재 씨는 쉽게 말하면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이제 백준엄 씨가 독을 해갔다 해가지고, 네? 그런 일을 벌였겠죠. 그래서 아니 그것 때문에 그 수사 받은 백준홍의 말이 거고. 맞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그 결정만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여쭙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충재 씨가 처음에 이제 그걸 뚫었을 때 그 안에 이제 포대 있는 걸 발견했다. 네? 그 포도 안에 금기 있는 걸 발견했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건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아니 지금 그 오중충인가 뭐 그 오중충인가 해가지고 단장님, 그것도. 그 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전에 거기 박수홍 씨가 뚫은 글 바로 25m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그 내용은 몰라요. 네. 모르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박수홍 씨가 뚫은 굴 바로 25m에 그런 굴이 있었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 이상하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문제 제기했던 그 내용들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부분만 갖고 이상해서 이거는 아니, 사실이 근데 아니다라고 자꾸, 단정을 아니, 하고. 아니, 그런 식으로 논점 흐리지 마세요. 나는 그 종북 세력들하고 하도 많이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난 아는데, 아, 내가 논점을 말한, 흐리는 게 자꾸 아니죠. 본인이 그러면 한 얘기는 자꾸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 전 단계를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내용 자체 몰라요. 그걸 정충재 씨가 모르는데 자기가 모르면 확인하세요. 나도 확인했듯이 본인도 아니 확인해 아니 보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전개된 내용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말하잖아요. 백준엄 씨가 앞에 사실이 단계가, 아니라 그러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법원에서 그럼 한번 거기 정충재 씨한테 이거를 공개시키라고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깡패들 동원해서 못 보게 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자, 그냥 아무런 그게 없다 그러면 자, 그럴 이유가 그러니까요. 있나요? 네, 그게? 자, 그러니까 네네 나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송이 네네. 진행된 걸 알고 있고, 그게 당시에 언론에도 크게 떴기 때문에, 네, 재판관이 뭐 신이 아닌 이상, 언론에도 그런 문제가 의혹들이 계속 불거졌었고, 그런 이제 그 일본 그 검기가 있다는 게 불거졌고 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하지 마.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사기다, 거짓말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맞죠? 그때 당시에 그 언론에 크게 떴더라고요, 보니까, 곳곳에서. 네? 까지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쭉 해가지고 기사 많이 떴던데. 아 일단 단장님 그런 상황이고, 일단 제가 궁금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처음 판 굴, 그 수직으로 처음에 팠다가 수평으로 들어간 그 통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은 전충재 씨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2000년도 그때 이제 다시 25m 뜨는 지점에서 수직으로 팠는데 바로 일본군이 그 했다는 거기 지하 동굴을 바로 관통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일본군 금기를 받고 거기 일본군의 뭐 포대에 오중충인가 뭔가 그걸 봤다고 하는데, 그 자기가 봤다고 얘기하지 거기 영상이 찍힌 자료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때 당시 금기를 봤다고 그러면은 그걸 들고 나오면 되지. 목격자가 그때 당시 목격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금기가 아니고 그냥 금부치예요, 금부치. 아, 단장님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네. 지금 말씀 도중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그 김성태라는 사람이 정충재 씨 재판에 나와가지고 그 고사 진행 이유에 대해서 그게 우리 한인 그 징용자들 유골 청구에 대한 그 이제 이제 네네. 그런 부분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건 알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지금 아마 그게 그 법원에 가서 그 이제 증거 신청하면 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은 그게 어뢰 공장이 있었다는 것은 일단은 확정이 된 거죠. 자, 의뢰공제에 있어 확정된 게 아니고요. 좀 그렇게 좀 사실관계 왜곡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이놈들이 그 쉽게 말하면 정충시절에 있어 이 일당들이 백준엄 씨가 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유골들이 있더라. 네, 그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던 거,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그걸 청취한 이제 그 사실관계서를 제출했더라고, 사실 확인서를. 근데 그는 백준엄 씨가 직접 본 목격자고, 그 유골을. 그리고 그 백준엄 유골이 씨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자, 거기 유골이 백준엄 씨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네. 정준재 씨가 제시하고 있는 사실 확인서 내용은요, 그는 쉽게 말해 그 B라는 사람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백준엄 씨가 직접 현장에서 백골을 있는 거 발견하고서 백준엄 씨가 A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걸, 백준엄이 들은 걸 이제 B한테 전해줬더니만 B가 그걸 사실 확인서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한 게 정충재 씨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확인했고, 그래서 이 백준엄 씨 쪽에서는 그 A라는 사람, 백준엄 본인 당사자잖아, 당사자. 이 당사자가 A라는 사람과 직접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어쨌든 그것도 어찌 보면 또 조작일 수도 있겠죠. 서로 사전에 입 맞춰놓고서 전화 녹음했을 가능성도 100% 배제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보면 백준엄 씨는 당연히 본인은 그렇게 말해서 사실도 없고,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의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만, 일단은, 얼굴 보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거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 유족들 있잖아요. 유족회. 그때 당시에 이제 일제 뭐 징용자 유족회 그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TV에 보니까 유족자 단체에서도 그래가지고 혹시 정말 혹시나 왜 자기네 조상들 유골이니까 있을까 싶어가지고 최근 2년, 몇 년 사이야?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팠대요 또. 그 산 쪽으로. 거기 산 밑으로 해가지고 뭐 거대제 지하 그 어뢰 공장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있을까 싶어가지고 곳곳에서 판 거야. 현장에 있던 그 주민들까지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유족회 그 대표자가 몇 군데 파보니까 전혀 안 나오더라. 결국 이거 거짓말이었다. 자기네가 당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TV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거기 우리 정 단장께서는 그 어뢰 공장이 실존한다고 보십니까? 실존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확인된 바가 없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확인된 바가 그 없기 때문에 어뢰 공장이라는 건 모르겠다는 정충재 것이죠? 씨의 상상력 속에 있는 거고, 아, 그게 그러니까 유족회 차원에서도 팠더라고 몇 군데를. 그러니까 몇 지금 군데. 이제 그럼 유족회 그, 그분들은 거짓말 하겠어요? 자기네들 조상에 유골이 묻혀 있다는데? 그거 거짓말하고 그, 금괴 몇 개씩 받고서 그냥 입 다물었다 생각하세요, 또?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성태라는 그 정충재 씨는 거기 유골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던 분 아닙니까?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충재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데, 아니, 그 말을 백지영 만들어내는 게 당사자가, 아니라 네. 그 정충재 씨가 알게 된 그 과정 아십니까? 유골이 있다는 거? 그거 B라는 사람한테서 확인했다는 아니, 거 아니,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럼요. 정충재 씨가 이제 그 사기죄로 수감돼서 그 공판받는 과정에서 네. 김성태라는 사람이 그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호인 반대 신문하는 과정에서, 어? 그 이제 왜 당신들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금도 없다고 하면서 고사는 왜 지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김성태가 누군지 아시죠? 네네. 네, 김성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본에 그 강제징용된 그 한국의 징용자들 청구의 그 유골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해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이제 구술했다는 그런 취지의 증언을 해서 그때 처음 이제 여기 그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유골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충재 씨는. 그러면 김성태 씨가 직접 유골을 봤다고 그 말인가요? 그건 아니던데. 김성태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건 김성태 당연한 씨가. 거죠. 그때 그게 왜 당연하냐면은 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몇 군데 팠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 관청에서도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허가를 안 해준 아니에요. 거예요. 지금 근거가 제가 없어서. 사실관계를 놓치고 있는데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제 그 백준음이하고 쟤네들이 이제 그 정충재 씨를 이제 그 사기죄로 이제 고소해서 이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김성태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변호인 반대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이제 공론화가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변호사도 그렇고 정충재 씨도 그 어뢰 공장 내에 그 한인 그 근로자들 유골이 청구가 있다는 것은 몰랐다 그럽니다. 그 내용을 방금 김성태 씨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왔다고. 제가 알아요. 지금 본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에 질문과 답변에 뭐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거야. 거기 보니까 거기 그 정충재 씨 동생이 주도를 해가지고 거기 유족들 불러 모아가지고 구실을 했어요. 네? 했어요. 그 한 목적은 뭔데? 당연히 그 일제 그 유골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걸 왜 했느냐니까 당연히 그 일제 유골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그걸 아니 지금 위로하기 위해서 이게 했다가 말아 사실관계를 자꾸 이게 당연한 답변 아닌가요? 만약에 놓치는 것 같은. 아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김성태 씨가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직접. 잠수부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 자기가 제가 직접 봐가지고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내가 그 말에 신빙성에 내가 공감해요. 그 아, 말에 대해서 내가 아, 인정을 하고 김성태 씨가 직 박은 되는데. 정 단장님, 네네. 제가 그 잘못 알고 헛소리 한 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거짓말 시켰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시간이 이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 제가 없는 내용 이야기해서 제가 이게 귀한 시간 뺏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거짓말 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다 거짓말이니까 그냥 귀에 담아두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무슨 의도로 죄송합니다. 말씀하는지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 시킨 겁니다. 네. 네. 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단장님 그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네. 아, 예. 제가 그, 그, 우리 단장님이 그 서북 청년단 결성한 취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단계국에서 이제 애국활동 가열차게 하는 모습도 제가 사실 먼 발치에서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네네. 어제 우연찮게 그 유튜브에 그 이제 단장님 동영상이 있길래 내용은 보지 않고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사실 짐작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분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단장님은 그냥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분으로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거짓말 시키고 이렇게 장난친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전화 끊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 갖고 계시고요. 그냥 애국 활동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럼 그게 거의 거짓인 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단장님, 제가 이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장님 머리 좋으시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전화하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불현듯 들더라고요. 단장님은 모든 진실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동안 거짓말하고 장난친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이제 꿰뚫어 보고 계시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전화를 끊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이제 이해해서 좀 받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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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전화 끊겠습니다. 네. 지난 2002년 3월 부산의 한 항구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는 그게 그런 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필리핀에 이어 우리나라에도 잠들어 있던 일본의 아시아 약탈 보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은 이 보물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황금백합이라는 작전명을 내세워 아시아 12개국에서 약탈한 것들이라고 했다. 그 끝에 이동충이라는 검은 팔자가 찍혀갖고 도장같이 찍혀가지고 물천지인 굴 속에서 발견된 것은 일제 때 쓰인 자루에 명확하게 찍힌 이등충이라는 한자였다. 그리고 이어진 그물 목한 사람들의 증언. 요만합니다, 요만해.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그 일대를 다니다 있어요. 결과적으로 없다. 형님 도움을 좀 합시다. 있다 없다. 도굴이다 아니다. 2년여 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물속에 잠겨있는 부산항 보물 미스터리. 과연 그곳엔 일본이 약탈했다는 어마어마한 양의 아시아 보물들이 숨겨져 있을까? 취재팀은 우선 보물 동굴이 위치한다는 부산광역시 문현동을 찾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곳과는 달리 그곳은 현재 산업폐기물 처리장이었다.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한 2년 넘어 됐지. 2년 넘어 됐다고요? 보물 발굴 작업이 모두 끝난 것일까?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된 이곳이 보물섬, 기적의 땅으로 불리게 된 것은 2년 전이었다. 처음 이곳에서 보물 창고를 발견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발사였던 박모 씨와 오랜 세월 함께 일을 해왔던 정충재 씨였다. 역사물을 집필하던 작가였던 그는 자료 수집 도중 보물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를 듣게 되었다고 한다. 그걸 박 대통령의 이발사가 그 공사를 해서 그 찾고 있다. 그걸 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무작정 박 씨를 찾아갔고 함께 보물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물 찾기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 한 5년 만에 그 사람한테 독립을 했습니다. 당신은 막 굴 못 찾는다고 하니까 당신한테 바친 돈은 내가 그 수업료 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겠다. 내일부터 내가 직접 찾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찾은 것이 팔망짓을 다 했죠. 10여 년 동안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끝에 지난 2002년 그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보물 창고를 발견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산광역시 문현동 1219번지였다. 각이 져갖고 있는 게 마다리 푸대로 다시 재포장이 돼갖고 그 끝에 이동충이라는 검은 할자가 찍혀갖고 있어. 도장끝이 찍혀가 물이 너무나 맑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제시대 폭탄을 제조하던 어뢰 공장. 그러나 발굴 당시 그곳은 물바다였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무인 카메라를 동원했고 금과 보물로 채워진 듯한 오래된 자루를 발견했다고 한다. 일본이라는 아주 그 나라가 전쟁에 질산 싶으니까 중국에 있던 자기 군대를 시켜가지고 중국을 대대적으로 약탈해가지고 부산의 모처에 폭탄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다가 숨가놓고 해방이 되고 세월이 흘러가서 그렇게 했다 이거지요. 그 보물의 출처는 바로 아시아 12개국.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전쟁이 한창이던 일본은 군사적 교전과 함께 암암리의 경제전쟁도 준비했다. 그 우두머리는 히로히토 천황의 동생 치자부 왕자. 그는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인 아시아 약탈 계획을 세웠는데 작전명 바로 황금백합이었다. 우리나라에 삽살개 뭐 수저 하나까지 다 훔쳐간 사람들 아닙니까? 현지에서 모아놓은 그 왕조들이 모아놓고 전 정권들이 모아놓은 그런 것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양일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후에 되찾을 요량으로 약탈한 금괴와 훔친 보물들을 필리핀 인근의 동굴과 터널에 숨겼다. 이때 한국 또한 중국에서 약탈한 보물들을 일본으로 운반하기 위한 기착지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은 일본의 패배로 돌아갔고 패전국 일본은 한국과 필리핀에 숨겨두었던 보물을 회수할 새도 없이 자신들의 나라로 쫓겨가야 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숨겨졌던 보물들이 2002년 부산항 근처 문현동에 묻혀있다는 것이었다. 어딘가에 묻혀있다는 일본의 아시아 약탈 금괴. 이 끊이지 않는 보물에 대한 논란이 이번에는 부산항에서 비롯됐습니다. 네. 바로 이 책들이 보물 추적자들 사이에서는 성전으로 통하는 책들인데요. 한 폭로 전문 기자가 일본 황실의 자료를 근거로 밝힌 내용을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일본군 장교 야마시타 도모유키라는 사람이 아시아 12개국에서 보물을 약탈해서 본국으로 가져갔는데 바로 그 작전명이 황금백합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황금백합 작전으로 약탈한 보물들을 본국으로 수송하던 일본군들이 이 식민지 땅 어딘가에 중간 기착지를 만들어서 보물을 보관했는데 정충재 씨 말대로라면 그곳이 바로 부산 문현동에 있는 그 굴이라는 겁니다. 10년간 보물의 행방을 쫓아다녔던 정충재 씨는 이 지하에 보물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하 탐사 작업을 하던 중에 바로 문제의 장소가 되고 있는 이곳에서 이 땅 속에 이런 텅 빈 장소가 있다는 걸 발견해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굴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어떤 근거로 이곳이 황금백합 작전의 보물창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정충재 씨는 부산의 동굴에 금 4,500톤을 비롯하여 아시아 12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축적한 보물들이 잠들어 있다고 주장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 정충재 씨의 부산항 보물에 대한 믿음은 대단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이등축이라고 쓰여진 자루였다. 마다리 푸대, 마다리라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애놈들이 쓰던 마다리 푸대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마닐라 삼을 갖고 작았고 그 군납을 전부 한 대가 아까 이도주라 하는 데입니다. 그에 의하면 이등충은 일제시대 때 자루와 밧줄 등을 만들어 전량을 군대에 납품했던 회사의 이름이라고 한다. 그 시기 보물은 군대에 의해 약탈되고 숨겨졌다. 따라서 군납품 자루에 보물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은 타당해 보였다. 정충재 씨가 내세운 보물이 존재한다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부산의 굴이 급하게 만들어진 어뢰 공장이었다는 것이다. 이 굴의 대굴은 지금 똥가리 굴로 요리대가 있고 그리고 요리대가 있는데 벽을 따라서 이렇게 포대가 이렇게 아까 본 식으로 이렇게 가쪽으로 천장까지 사이즈가 있었다. 그가 내민 한 대학 교수의 논문에서 우리는 탄약고는 폭발에 대비해 직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일본 시대의 의뢰 공장의 한 가닥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고 한국 탄광에는 직각으로 꺾는 탄광은 없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굴에 있던 돌 표면에서 구리 이온 58%가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전문가로부터 금과 구리가 합해지면 구리 이온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굴에는 분명 일제가 감춘 보물들이 존재하고 있을 터. 우리는 몇 번이나 현장 공개를 요구했다. 제가 본래도 또 일이 많아요. 우리 일이 많아요. 이게 저쪽에 매달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사장님이 해를 해야지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해줄 수 있다니까. 그러나 사장은 단호히 거절했다. 생계가 달린 문제라는 것이었다. 촬영 때문에 하루를 공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굴 촬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이곳은 발굴지 대신 폐기물 처리장이 된 것일까? 그것은 보물 존재 여부에 대해 투자자와 발견자가 분쟁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보다 84배나 큰 나라를 일본이라는 그 아시아의 맹주가 그 당시에 맹주가 틀어다 놨으면 산더미 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형님 도굴로 좀 합시다. 도굴. 금이니까 도굴로 합시다. 현행법상 매장물 발견 시 육주의 경우 60%의 지분을 갖게 되는데 이를 못마땅히 여긴 동료가 도굴을 제안했고 거절하자 투자자와 짜고 도굴을 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단 사실 확인을 위해 투자자인 백준흠 씨를 만났다. 과연 그는 정충재 씨의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우리가 이거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거기를 갖다 재조사를 했어요. 28개를 뚫었어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그 일대를 다 조사했어요. 결과적으로 없다. 그런 것이 존재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런데 그는 문제의 땅을 다른 투자자로 하여금 시세보다 3배나 높게 사도록 권유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얘들은 이미 땅 임자하고 전부 접촉을 해가지고 그 땅을 전부 사기 딱 대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떤 여자가 저 강주에 있는 김이라는 여자가 돈을 대가지고 그 땅을 갖다 시가보다 3배를 주고 샀습니다. 확인 결과 당시 땅 주인은 투자자였던 김모 여인이었다. 백 씨는 여기에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땅을 인수해야겠다. 왜냐하면 토지주가 만약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으면 토지 사용 승낙 기간이 지났으니까 또 안 되잖아. 그래서 7억 5천 주고 토지를 인수한 거예요. 정 씨가 보물이 도굴됐다는 데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금괴를 봤다는 목격자들 때문이었다. 그걸 보시면서 형님 이것도 이 보라고 이 비닐로 봉지 폐기에 한 뭐 7, 8개 건전한 게 듣는 거 하는 몰라. 그걸 하나 딱 이렇게 해서 초콜릿 식으로. 얼마 안 했어요? 막 초콜릿, 쪼매는 초콜릿. 네, 그 정도 돼. 편이다, 편. 금괴가 일인 것이 아니고. 선생님도 그 금을 보시긴 보셨죠? 예. 요만합니다, 요만해.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그러나 이에 맞서 백씨 측은 아예 처음부터 금이 없었다며 그 증거로 구리 이혼설이 거짓임을 주장했다. 구리 이혼이 58%였다. 금과 구리를 합하면 합금을 하면 50% 이상이 나온다고 교수가 설명했다. 이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검사를 담당한 배원태 교수를 찾았다.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구리 성분이 검출됐다. 그거는 기억에 있어요. 그는 당시 검증 단계에서 금으로 코팅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표면에 코팅이 금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금이 검출되겠죠. 그걸 검출됐다고 보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을 검출됐다고 제가 표기해 줬을 리도 없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당장 굴 속을 확인하면 명백해질 터. 그러나 굴 입구는 현재 백씨 측에 의해 막혀있는 상태였다. 보물이 없다면서 그는 왜 굴을 막은 것일까? 그걸 몰래 찍어서 그런 식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몰래 찍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른 투자가들한테 그래서 난 30억을 투자를 요청했잖아.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굴이라면은 내 키만 이런 타입으로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자유낙하식 했어요. 한 길이가 2.5m잖아. 그 이후에? 네.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들어가지 못하겠고. 누가 얼마나 몰래 카메라 못 집어넣겠다. 그럼 못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지, 이제는.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었고 이런 우리의 의혹에 그는 제안을 하나 했다. 당장 4배 투자를 해보세요. 백준흠 씨가 돈을 다 댄다는데 당신 그 앞에 가서 어디 가지도 말고 백준흠 씨랑 수박 같이 차고 물 다 풀 때까지 같이 짜고 들어라. 조건은 그거다. 그리고 전문가 네가 원하는 전문가 우리 하나도 안 불러올 테니까 네가 원하는 전문가 다 불러와라. 날짜 잡으라 그러세요.
그리고 같이 수갑차 같이 들어가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충재 씨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예, 여보세요. 공개적으로 하자 이 말이거든. 예. 문제는 악의 타협을 위한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 양반은 악의 꽃이든 선의 꽃이든 저 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 같이 가자고. 같이 가서 파보면 될 거 아닌가. 왜? 아니 그런데 너한테 하나만 물어보자. 박숭이 굴은 97년도에 다 말았다는데 왜 누가 나를 보고 박숭이 굴이라고 아니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정충재 씨가 파신 굴이 진짜 굴인지 내 물 푸는 거 내 자금을 다 대겠다면 우리가 왜 굴러갔다가 그걸 또 어떻게 장난처럼 그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은 지금 물 푸는 게 제일 무섭잖아 지금. 네가 저 굴판을 갖고 누가 달라들어가지고 기분이 아니니 하고 있는데 그 무슨 저희로 가지고 어떤 함정을 정 선생 법대로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래요 마실래요? 제가 돈 투자해서 너는 말이야 특수철도범이야. 같이 가시려면은 제가 언제든지 애니타임이니까 연락하시고 같이 안 가시려면 그만 끊읍시다. 제발 나도 내가 금을 갖다가 10조 원어치 훔쳤기로 원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래도 나 혼자 영생 가면 되니까. 자, 들어가세요. 그들 사이에 패인 감정의 골은 깊어 보였다. 결국 이들의 협상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과연 부산항 보물굴에 얽힌 진실은 무엇일까? 네, 동굴 안에 보물이 있다는 증거 역시 미약하지만 이 동굴을 막아버렸다는 것도 조금 미심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문현동의 그 굴을 공개하고 조사를 했더라면 이 보물의 존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의구심을 풀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쌍방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 이 막힌 입구를 다시 열지 못했습니다. 백준흠 씨의 주장대로 있지도 않은 보물 얘기로 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걸 막기 위해서 동굴을 막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막대한 보물이 연관된 일인 만큼 이 정충재 씨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조차도 이 보물의 증거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최초 발견자인 정충재 씨 그리고 같이 작업에 참여했던 백준흠 씨는 현재 서로를 진주지청에 고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10년의 세월을 투자하고 동업자가 남이 되는 동안 이렇다 할 단서를 찾아내지 못한 황금백합 작전의 보물. 왜 그들은 이 보물의 존재를 아직까지도 부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정 씨는 우리에게 도굴된 금이 종로에서 헐값에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반값이 되는 바로 사줬는데 그런 거 못 들었는데 한 번도? 요즘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걸로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도 실제 그렇게 팔겠다고 와요. 진짜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사기죠. 이런 소문은 매우 흔한 것이며 가짜 금으로 만든 사기극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 씨의 주장은 이런 헛소문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날 다시 만난 백준흠 씨. 부산항 보물 문제의 시비가 가려지지 않았건만 그는 또 다른 보물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입수한 그 황금백합 작전의 일부의 지도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 옛날 대일본 국군 국군에 대한 어떤 그 지하 벙커 1격, 2격, 3격, 4격 지하 창고라든가 여기는 지하 사령부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 이 사령부 이 벙커를 지키는 병력도 주둔해 있었고 그는 일본에서 어렵게 입수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제58군 그 병력 배치도입니다. 그가 이번 보물찾기 장소로 선택한 곳은 바로 제주도. 그에게 제주도는 이제 기회의 땅, 전설의 보물섬이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보물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것일까? 시그레이브 씨가 그 지은 그 야마시다 골드나 일본인도 모르는 천황의 얼굴 같은 그런 그 논문들을 보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필리핀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더 안정적으로 아무한테 간섭을 받지 않고 그런 동굴을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동굴에 어떤 것을 은닉하는 데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용이하고 쉬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세기 전 일본이 약탈했다는 아시아 12개국의 엄청난 양의 보물들. 그것을 찾고 싶고 또 갖고 싶다는 욕망으로 오늘도 사람들은 보물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다 해도 보물 찾기에 빠진 이들은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역사가 분명 약탈의 슬픔 속에서 빛나는 보물의 화려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이게다가 걸기로 내가 작정한 거죠. 난 그때 분명히 단어를 믿는 것 같다. 어릴 적 동화 속에서는 낡은 지도 한 장으로 보물을 찾았었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물에 대한 소문과 또 자신의 욕심이 이 스스로 보물의 지도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보물의 정체가 빨리 드러나서 이 소모적인 보물 논쟁이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유명 정치인의 사무실에 난입한 한 남자가 난데없이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가운데 1시간 만에 인질범이 제 발로 문을 열고 나와 경찰에 체포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경찰서 보물을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거 원하세요? 지는 피의자 정천금 씨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 먼저 가족부터 만나봤는데요. 아내는 남편 정 씨의 범행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야 사람은 아니지. 강아지가 다리가 부러져도 아프다고 울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여려요. 그 전날 딸내미한테 편지. 그런데 사건 전날 가족에게 쓴 편지엔 그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질극 당시 정 씨는 유명 정치인이 도굴범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흉기와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인질을 위협했습니다. 평소 순한 성격이었다는 그가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벌인 걸까요? 자기 친형이 2002년도에 남구 문현동 쪽에 이제 금괴가 발견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그걸 빼돌리고 그런 상황이 더 억울하다. 정 씨가 친형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데요. 금괴는 다 무엇이고 누가 뭘 빼돌렸다는 건지 우리는 형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도록 하면 안 돼. 위치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된단 말이다. 위치 정보 노출되면 안 돼요? 어이 그렇지. 아니 사람 잡을 일이 있어. 보물단들이 무섭거든. 얼마나 그 오랜 세월 동안 협박을 받았든지. 금괴 도굴단에게 오랫동안 공격을 받아왔다는 형 정만금 씨. 글쎄 나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깜짝 놀랐어. 텔레비 화면을 계속 보니까 넷째의 윤곽이야. 그래 가슴이 출렁하지. 동생의 인질극에 자신도 놀랐다는 형 정 씨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그거지 인질범이야. 아 이게 넷째? 넷째야. 이 사진을 엊그제 서울에 와서 내한테 주고 갔다 이 말이야. 이 사진하고 뭘 주느냐 하면은 이 글을 주고 갔다. 사건 며칠 전 동생이 찾아와 직접 작성한 문서를 건넸답니다. 그 속엔 금괴가 가득한 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2002년 3월 1일인데 내가 수직굴을 팠거든. 사실 형 정만금 씨는 12년 전 부산에서 금괴가 묻힌 지하굴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아주 나라가 중국을 대대적으로 약탈해가지고 부산의 모처에 폭탄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다가 숨가놓고 해방이 되고 세월이 흘러가서 그렇게 됐다 이거지. 당시 그는 자신이 발견한 그 굴이 일제강점기 일본이 중국에서 약탈한 금괴와 금불상 등 보물들을 보관한 비밀 창고라고 주장했는데요.
정 씨의 이야기는 화제를 모았고 굴 속 보물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정 씨 형제는 도굴단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굴로 찾은 게 2002년 3월 1일이니까 그 다음 달에 바로 해산을 만드는 거야. 도굴단에 해산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걸 금을 갈라먹었다 이 말이야. 나는 찾아가 놓고 팽 당한 거다 이 말이지. 금을 차지하려고 따라간 거예요. 자신이 발견한 굴에 있던 금괴를 도둑 맞았고 정치인도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동생분이 플랜카드 걸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맞다고 사실이다. 전 암흑의 한국에서 금을 300돈 싣고 그 금이 홍콩에서 주문돼가지고 한국으로 그 돈이 흘러갔는데 아마도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 것 같다. 카더라네요. 카드라지. 카드라지. 그래서 카드라인데 그랬든 저랬든 간에 자신의 굴에서 빼돌린 금 300톤이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금이 몇 톤 있다고요? 지금 한국 건물량 104톤 그만큼인데 한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거짓말인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랍니다. 그런데 형 정 씨는 또 다른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저희 그 잡아냈다 이 말이에요. 수표 오주머니 했어. 한 장을 자기 앞 수표가 상상을 초월해 1조짜리야. 돈이 20조 원이고 그것이 문현동 금괴를 가지고 마련한 자금이라고. 그건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확인된 건 아니라도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이 수표 이걸 안 봤으면은 어제 이 그런 어거를 감행하지 않아. 유명 정치인이 자신의 금괴를 훔쳐 무려 20조 원의 비자금을 마련했답니다. 20년을 제가 지금 발행이 돼서 밖에 나가서 순수하게 현금 금액이 80조인데 지금 20조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형 정만금 씨는 20년 가까이 금이 묻힌 굴을 탐사해왔답니다. SBS에서도 지난 2004년 일본군이 묻어둔 지하 보물창고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그의 이야기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자신이 판 굴에서 금괴를 도굴당했으며 그 배후에는 유명 정치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동생 정천금 씨가 형의 억울함을 알리겠다며 위험한 인질극까지 벌인 건데요.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대체 정 씨 형제는 무엇 때문에 금굴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는 걸까요? 모든 일은 20여 년 전 출처를 알 수 없는 지도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금과 보물을 약탈한 일본이 패전 후 철수하면서 보물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부산에 묻었다는데요. 특히 문현동 일대에 금이 다량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20년 전 방송 당시 문현동에서 발굴 작업을 한 사람은 청와대 이발사로 유명한 박수홍 씨였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쏟아부을 만큼 열정적이었다는데요. 깊이가 한 20m 깊이 들어온 겁니까? 22m. 22m. 여기가 요 보이는 데는 16m고 그 아래 계속 있지요. 예. 지금 저 정도에 같은 우리는 한 방 웃음이 곧 터질 거예요. 이 박수홍 씨와 함께 지하 수직굴을 파던 이가 바로 정 씨 형제 중 형인 정만금 씨입니다. 5년 만에 그 사람한테 독립을 했습니다. 당신한테 바친 돈은 내가 그 수업료 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겠다. 내일부터 내가 직접 차겠다. 박 씨와 헤어진 뒤 25m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발굴에 들어간 정 씨. 수직으로 16m를 파고 내려가자 뭔가가 나타났답니다. 마다리 부대. 그 당시에 그 애놈들이 쓰던 마다리 부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보다 84배나 큰 나라를 일본이라는 그 아시아의 맹주가 틀어다 놨으면 산더미 같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정 씨가 당시 금괴를 다 찾아놓고 그걸 도둑 맞았다는 겁니다. 이게 금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금 포대는 밖으로 내버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10놈이 있다면 9놈이서 딴따 해가지고 내 혼자를 제거시킨 거예요.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우리는 정 씨가 발굴 작업을 했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어. 도로가 나면서 제 보상을 하고 해가지고 건물 속에 어디가 내실 수도 있고 어디가 있는데. 도로와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서 10여 년 전 박수홍 씨와 정 씨가 팠던 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데요. 문현동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주민들은 금 소리만 들어도 골치가 다 아프답니다. 그 팔게 갈 때는 요미 뛰어도 밤이고 낮이고 팠다. 야, 우리가 뜰는 걸 우리가 못 들걸 했잖아. 만약 우리 집 피해보고로 뜰거로 놔둬. 분지 날고. 집 금 가는데 어째 뜰거로 놔두노. 저기 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금이 있다고 생각했나. 근데 하는 사람이 요 금 파갖고 돈 있는 놈은 물고 와갖고 사기 놓는 게는 사기에. 형 정 씨의 말과는 달리 금을 찾겠다며 이사까지 온 사람들 대부분이 재산만 탕진했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금괴를 가로챘다는 정 씨의 주장은 어떻게 된 걸까요? 수소문 끝에 우리는 정 씨의 시추 작업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하지. 저는 한 3억 정도. 6, 7천 정도. 말만 듣고 뭐 3억, 10억 뭐 투자한 사람 있어요. 굴은 맞아요. 100% 굴. 투자자들은 정 씨가 파놓은 수직 굴 안을 확인해 봤답니다. 굴 아래로 내려가자 넓은 공간과 함께 의문의 자루들이 발견됩니다. 완전히 흥분됐지. 그건 이 사람들은 이제 재주가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오성식이라고 한글이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거지. 지하에 쌓여있던 자루는 일본군의 마대자루가 아니라 한글이 선명한 국산 자루였고 자루 안엔 금은커녕 돌덩이만 가득했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박수홍 씨가 착착착착 옆으로 싸가면서 이제 계속 꺾여지면서 파고 들어오는 고기다 판 거라. 정 씨가 일본군이 파놓은 굴이라고 주장한 굴의 정체는 박수홍 씨의 굴이었습니다. 박 씨와 함께 팠던 굴 근처에다 또 다른 수직 굴을 뚫은 뒤 일제강점기 때 생긴 굴을 발견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감쪽같이 속였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인 모든 사람을 5월 27일 날 다 모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경찰관, 신문기자, 투자했던 사람들 모두 모아가지고 연락했어요. 오이라. 이거 사실 같으면 오이라. 이놈이 아니니까 자기 대리인을 보낸 거야. 결국 투자자들은 정 씨를 고소했고 사기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44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8명의 고소인들 중에는 이번에 인질극을 벌인 정 씨의 동생도 있다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1,200만 원 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를 줬고 도 자기 형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고. 형을 고소했던 동생이 왜 이번엔 형을 위해 인질극을 벌인 걸까요? 정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속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천부적인 재질을 가진 사람이다. 얼마든지 세자교육을 받는다만 지금도. 그러니까 또 저런 짓을 하는가. 그런데 문현동 주민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20일 전까지 작업했어요. 20일 전이요? 무슨 작업을 했어요? 굴착 작업이요. 땅 파고 굴착기 가서 땅 파가지고 밀어가고 이래서 주민들이 지금 비 울린다 못 파고 그래요. 갔다 와요. 그 파는 작업이 금 찾는다는 작업이에요? 작년까지는 금 판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 금 판다고 하니 못하고 그래나니 6월 발굴 이래가지고 편안히요. 한 발 대안하지요.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이 이곳에 매장됐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문현동에 희생자 유골이 매장됐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굴까요? 범인을 숨겨놓는 저장고를 만들었다가 조선인들을 몰살해서 거기 같이 묻었다. 이런 취지로 조사 요청을 한 거죠. 신빙성 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고. 형 정만금 씨가 정부 측에 발굴 요구를 했다가 신빙성이 없어 거절당했답니다. 그러자 일제 희생자 유족들을 접촉했는데요. 3번에 걸쳐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시추를 해봤어요. 했는데 그 밑에 이제 공간을 우리가 못 찾았어요. 작년 가을 시추 작업을 벌였지만 지하에 굴이 있다는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굴삭기를 직접 끌고 온 이가 정 씨의 동생이자
이번 인질극을 벌인 정천금 씨였습니다. 그 유적해 그 유령제 짓는다고 그래가 거기 있는 돈 거기 가가지고서는 자기가 굴삭게 해가지고 길을 닦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도 한 장에서 비롯된 정만금 씨의 금 사냥은 지하 굴 탐사로 이어졌고 그가 사기죄로 형을 살고 난 뒤에는 일제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치권이 개입돼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 씨의 이러한 행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출발은 일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 식민지 상태에서 많은 돈을 본국으로 가져가려고 어디 숨겨두고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공간이 있더라,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시 꾸며 나간다라는 겁니다. 동생의 입장에서도 인질극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단정 짓기는 힘들겠지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에 대해서 동조했다. 금을 쫓으며 파내려간 땅속 16m 수직굴엔 숨겨둔 금괴 따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권모술수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길 바랍니다.